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카페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배워볼 내용은요, 카페인 식품은 무엇인지, 그리고 카페인 함량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카페인 섭취를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퀴즈를 한번 풀어볼게요. 이 음료는요, 할리스 카페에서 출시됐던 음료입니다. 이 음료는 두 가지가 섞여서 만들어냈는데요. 두 가지 다 카페인 함량이 높았습니다. 자, 혹시 이 음료의 이름을 아시는 분 있나요? 네, 지연이? 네, 맞습니다. 바로 몬스터와 아메리카노를 합친 몬스터 아메리카노라는 음료였습니다. 이 음료의 정보를 한번 보니까 고카페인 함유 제품이라서 섭취에 주의해달라라는 문구가 있고요. 카페인 함량을 보니까 134mg이라고 적혀 있어요. 이 수치가 아직 감이 안 오실 거예요. 그래서 수업을 하면서 차차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첫 번째로는 카페인이 함유된 식품과 함유되지 않은 식품을 한번 구분을 해볼 거예요. 먼저 스스로 해보고 그 다음에 조별로 한번 친구들하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일주일 동안 카페인 섭취량을 줄일 수 있는 목표를 두 가지를 작성해 볼 건데요. 이거는 패들렛에 올려서 한번 활동을 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 내용을 먼저 복습해 볼게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는 카페인을 많이 섭취했을 때 우리 몸에서 어떤 문제가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어요. 첫 번째로 불안행동, 정서장애를 유발하고요. 또 어떤 걸 유발할까요? 여기 사진 힌트를 보면서 한번 맞춰볼게요. 네, 맞습니다. 바로 불면증을 유발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가슴을 두근거리게 하고, 또 여기 사진 보니까 막 뒷목을 잡고 있죠. 어떤 걸 상승할까요? 네, 맞습니다. 혈압을 상승하게 하고요. 세 번째로는 여기 보니까 머리가 핑 돌아요. 네, 맞습니다. 빈혈을 유발하고, 네, 또 뼈를 약하게 만든다고 했어요. 모두 잘 맞춰주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내용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여기 여러 종류의 식품들이 있는데 여기 중에서 카페인 식품은 무엇일지 여러분들이 한번 구분을 해볼게요. 여러분 태블릿을 보시면 상자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카페인 함유 상자, 하나는 함유되지 않은 상자,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이 식품을 딱 봤을 때 이거는 카페인이 들어있을 것 같다 라고 생각하시면 카페인 함유 상자에 드래그를 하셔서 넣으시면 됩니다. 한 3분 동안 시간 드릴게요. 네, 다 해보셨나요? 네, 그러면은 이제 조별로 친구들하고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여기 4명씩 1조, 2조, 3조, 4조, 5조, 6조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이야기를 나눈 다음에 간단하게 발표를 해볼 건데요. 예를 들어서 저희 조는 똑같은 답이 나왔어요. 혹은 저희 조는 이 식품이 카페인 식품인지 아닌지 조금 의견이 달랐습니다 라는 식으로 발표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한번 시간을 드릴게요. 네, 1조 잘 하고 있나요?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이 카페인 식품인지 아닌지 조금 헷갈렸구나. 조금 뒤에 한번 다 같이 답을 맞춰볼게요. 네, 여러분 다 해보셨나요? 네, 그러면 1조부터 발표를 해볼게요. 네, 다 발표 잘 해주었어요. 선생님이 들어보니까 우유는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지 않다라고 생각한 친구들이 많았고요. 콜라나 감기약 같은 경우는 카페인이 들어있는지 안 들어있는지 조금 헷갈려하는 친구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 정답을 한번 공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우유만 카페인이 들어있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헷갈려했던 콜라나 감기약 같은 경우에도 카페인이 들어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카페인 식품이 많죠. 그럼 이제 멘티미터에 접속해서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는 가장 많이 먹는 카페인 식품이 무엇인지 적어보시고요. 두 번째로는 카페인이 가장 많이 들어있을 것 같은 식품을 한 가지 골라주시면 됩니다. 잠깐 시간 드릴게요. 네, 다 해보셨나요? 그럼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가장 많이 먹는 카페인 식품을 뽑았더니 몬스터랑 콜라가 가장 많네요. 그리고 카페인이 가장 많이 들어있을 것 같은 식품을 하식스와 몬스터 에너지가 가장 많이 뽑혔네요. 자, 그러면은 이제 식품마다 카페인이 얼만큼 들어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붉은색 그래프는 커피류인데요. 커피류 보니까 일반적으로 편의점에서 사 먹는 커피는 한 90 정도의 카페인이 들어있고요. 또 캔커피, 커피 믹스, 커피 우유, 커피 맛 아이스크림
이 순으로 카페인 함량이 높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푸른색 그래프를 보시면 여기는 음료류예요. 가장 많은 게 몬스터 에너지가 100으로 가장 카페인이 많고요. 그 다음에 핫식스, 레드불, 뭐 홍차 티백도 꽤 높고요. 마운틴듀, 녹차 티백, 그리고 여러분이 헷갈려 하셨던 콜라도 다른 것들보다는 카페인 함량이 작지만 그래도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보라색 그래프는 약 종류인데요. 뭐 바카스나 진통제 같은 것들도 한 30mg 정도의 카페인이 들어 있고요. 초콜릿 같은 경우에도 조금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선생님 그러면은 카페인 어느 정도 먹어야 적당한 걸까요? 라고 질문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카페인 최대 1일 섭취 권고량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하루 동안 최대로 카페인을 섭취할 수 있는 그 양을 의미합니다. 여기 공식을 보니까 몸무게에다가 2.5를 곱하면 청소년의 카페인 최대 1일 섭취 권고량이 나와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요. 선생님의 몸무게를 적어볼 건데 혹시 선생님의 몸무게를 아는 친구 있을까요? 네, 30, 100, 50, 뭐 다양하게 나왔네요. 선생님의 몸무게는 안 알려질 거고요. 50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50 곱하기 2.5는 125mg이 나와요. 자, 그러면은 선생님은 하루 동안 카페인을 125 이하로 먹어야 그나마 안전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할 게 나는 125가 나왔으니까 125만큼 딱 맞춰서 먹어야지 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절대 그러시면 안 되고요. 카페인은 먹지 않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러면 한번 계산기 이용해서 구해보세요. 네, 다 구하셨나요? 그러면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나의 카페인 최대 1일 섭취 권고량하고 식품에 있는 카페인 함량하고 비교해보는 활동을 할 거예요. 그래서 아까 구했던 수치 여기 적어주시고요. 여기에 어떤 걸 적으면 되냐면 식품의 카페인 함량이 내 권고량보다 많다 하면 초과를 적어주시고요. 같다 하면 동일, 그리고 카페인 함량이 내 권고량보다 적다 하면 미만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한 3분 동안 시간 드릴게요. 다 해보셨나요? 네, 그러면은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그럼 이제 카페인 섭취를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지 고민을 한번 해볼게요. 선생님이 가져온 예시 2가지가 있습니다. 졸릴 때는 커피나 에너지 음료 대신 아이셔 먹기, 그리고 2번째로는 카페인 함량을 확인하고 나의 최대 1일 섭취 권고량 미만으로 조절해서 먹기, 이렇게 예시 2가지를 한번 가져와 봤어요. 이제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볼 건데요. 혼자 생각하면 조금 막막하시잖아요. 그래서 챗GPT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한 5분 동안 시간 드릴게요. 혹시 잘 하고 있어요? 조금 어렵죠? 여기 앞에 있는 예시 참고해도 되고 또 챗GPT한테 다양하게 질문해보면서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다 해보셨나요? 네, 그러면은 이제 다음 활동으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에 할 거는 패들렛에 들어가셔서 활동을 할 건데요. 일주일 동안 카페인 섭취량을 줄이기 위한 목표 2가지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일주일 동안 내가 실천할 수 있는 목표를 적어주세요. 3분 동안 시간 드릴게요. 네, 다 해보셨나요? 네,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2가지씩 다 잘 적어주었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일주일 동안 에너지 음료를 완전 금지하기라는 목표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에너지 음료를 좋아해서 일주일 동안 원래 5캔을 먹었는데 완전히 끊기는 조금 힘들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5캔에서 한 3캔 정도로 3캔 이하로 줄여보기와 같이 수정을 한다면 조금 더 잘 실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아까 미리 준 서약서 활동지가 있어요. 여기에 내용을 한번 쭉 적어보시고 꼭 서명까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 적으셨으면 여기 앞에 게시판에 나와서 붙여주세요. 네, 다 잘 붙여주었네요. 자, 그러면은 우리 이제 오늘 배운 내용을 좀 정리하자는 의미로 카웃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QR 들어가셔서 카웃 진행해 볼게요. 네, 모두 잘 맞춰주었고요. 네, 풀이까지 다 했습니다. 네, 최종적으로 좀 정리를 해볼게요. 카페인은
아까 우리 봤듯이 식품에 광범위하게 함유되어 있죠. 뭐 콜라나 에너지 음료, 초콜릿, 감기약, 바카스, 녹차, 홍차 등 다양하게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요. 카페인 최대 1일 섭취 권고량을 넘지 않게 먹되 여기 뭐라고 되어 있죠? 네, 맞습니다. 되도록 먹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 점 꼭 기억해 주세요. 그러면 다음 주까지 해야 할 과제 안내 드릴게요. 아까 적었던 서약서, 이 실천 내용들 꼭 실천해 보시길 바라고요. 사진이나 동영상 자료를 남겨서 증거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는 식품 첨가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오늘 수업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선생님, 좋은 수업 감사합니다. 선생님에 대해서 수업에 대해서 피드백 주실 분 있으실까요? 네. 먼저 전달력이 좋았고 또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들을 구성하는 점이 좋았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으로는 좀 공간을 넓게 사용하면 좋은 것 같고 편서가 좀 더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선생님 수업 너무나 재밌는 수업이었고 또 학생들한테 매우 유익한 수업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판서도 적절한 수준에서 잘 해줬고요. 또 사진 자료, 또 퀴즈를 통해서 학습자의 참여와 지적 호기심 유발에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습자 퀴즈하고 조별 활동을 통해서 학습자 참여를 극대화시켰고요. 선생님 딕션 빠르기도 매우 좋았었어요. 그리고 순회지도도 적절하게 잘 진행했고 패들릿을 활용해서 카페인 줄이기 활동에 대한 아이디어도 브레인스토밍을 잘 하셨던 것 같습니다. 또 서약서 쓰기까지 해가지고 그 태도의 학습의 효과성을 더 높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것도 아이디어가 매우 좋았습니다. 또한 카우 활동을 통해서 배운 내용 정리하는 파주 활동도 좋았고요. 또 서약서를 잘 확인하고 실천하는 그런 전유 활동도 매우 적절한 수준에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또 질문과 사진 자료, 초성 퀴즈를 통해서 사전학습 상기하는 것도 매우 잘 진행이 됐고요. 멘티 멘토 활동을 통해서 카페인 식품을 확인하는 활동도 매우 유익했던 것 같습니다. 또 카페인 1일 섭취 권고량도 확인시켜주고 계산할 수 있게 해주셔서 학생들한테 매우 유익한 수업이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매우 좋은 수업이었고요. 조금 좀 아쉬운 점이다 그러면 선생님 굉장히 차분하고 전달력도 굉장히 좋으신데 약간의 악센트나 강약 이런 걸 좀 섞으시면 수업도 굉장히 재밌고 활동도 많고 좋았지만 선생님한테도 더 이렇게 약간 선생님이 약간 더 파워풀한 그런 게 있구나 약간 그런 열정 그런 게 느껴질 수 있게 열정이 없는 건 아닌데 목소리가 되게 차분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변화를 그럴 때 주면 더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강약 고저 이런 걸 조금 더 섞어서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훌륭한 수업 감사합니다.